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서민들 시름은 깊어가는데 정치권이 내놓는 민생 대책은 그 시름의 깊이를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후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밥 한 공기 먹기부터 정부가 내놓은 쌀값 20만 원 유지 대안,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국민 1,000만 원 기본 대출까지 다양한 정치권의 대책들 금요 경제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의 고정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그리고 김정우 전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당 최고위원의 발언이었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란이 되면서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밥 한 공기를 다 먹자.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긴 했습니다만 또 나름 해명도 있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야당 의원께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김정우 의원님. 여당 최고위원의 발언이었는데 전반적인 이 여당이 가끔 민생 대책에서 내놓은 정책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여당 최고위원의 일시적인 발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 여당의 그 아마추어리즘의 그 무능력 종합 선물 세트가 계속 나오고 있다. 네. 이거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연금 개혁이라든지 노동 교육 개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걸 제가 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 4가지 점에서 좀 비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갈팡질팡해요. 갈팡질팡. 예.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취약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고 했다가 국민 반대 여론에 뒤집혀서 부총리가 사퇴하고 결국은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연금 개혁하겠다고 해서는 국회에 맡기겠다 대통령이 해놓고 그래서 결국은 여당이 제안해서 국회 특위까지 구성해서 여당 원내대표가 특위위원장을 했는데 거기서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서 지금도 흐지부지되고 있고 예. 경제와 관련돼서는 그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서 그 대응 과정에서 대통령은 중산층까지 지원하자. 네. 그걸 검토해봐라 했는데 기재부는 계속 뭉갰었고 총리는 국회에서 야당이 그 지원 확대를 얘기하니까 그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갈팡질팡한 사례가 그렇고요. 또한 예. 갈래치기 사례가 또 있습니다. 갈라치기. 예. 노동 시간을 주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반대를 하는데 그것을 MZ세대에 포커싱을 맞춰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하라. 그건 갈라치기다. 갈라치기. 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또 세 번째는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결정장애? 예.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토론했듯이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과 여부와 관련돼서 그거를 여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해서 보류하겠다는 결정을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아무런 결정도 못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결정장애가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많이 토론했지만 네. KT, 민간 기업인 KT의 대표 선임과 과정에서 네. 국민연금과 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공개적으로 간섭을 해서 결국은 여당의 의지대로 민간 기업인 KT 대표가 이제 부재하는 상황이 돼서 지금 이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어제 이제 재보궐선거 결과가 있었지만 거기서 이제 여당이 실질적으로 좀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이러한 무거운 질책을 좀 좀 진지하게 예.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그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운동, 먹기 운동 조금 약간 조롱을 언론으로부터 좀 받긴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 김정은 의원께서 이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4가지로 이제 비판하셨네요. 갈팡질팡, 갈라치기, 결정장애, 시장 질서 훼손. 자, 여당의 우리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우선 여성 최고위원의 발언에서 좀 멘트 좀 하실 게 있습니까? 일단 정말 쌀값 걱정하는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저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된 데에는 예. 양곡관리법이 항상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포퓰리즘적인 처방에 서로 정치권이 경쟁하면서 결국은 뭔가 이슈를 만드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예. 그래서 때로는 국민들에게 기이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발언들을 내놓는 정책들이 앞다투어 이루어지다가 나타난 저는 일종의 하나의 해프닝인데 예. 참 정치가 지금의 세상에서 제일 무능한 게 정치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저희가 저출산 대책 또 이 쌀값 관련 대책뿐만 아니라
어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했던 야당 의원들의 행태도 보면 야당 의원들 지금 일본에 가 네, 있는 거. 가서 뭐 아무것도 건진 것도 없고 사람 만난 것도 없고 또 지금 후쿠시마 원전의 해류에 대해서도 과학이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네. 정치가 과학을 부정하면서 그걸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데 예. 제일 유능해야 되고 제일 포용적이어야 될 정치가 제일 원색적이고 그다음에 경직적이고 네. 그다음에 무능한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참 이 여야의 서로 이런 무능 경쟁이 지금의 민생의 참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부끄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계속 정책의 문제점은 이제 계속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기왕이 뭐 일본을 방문한 뭐 정치적인 얘기입니다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서 일본에 직접 야당 의원들 네 분이 가셨잖아요. 뭐 민주당 의원으로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언론에서 특히 일본 언론에서 제기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짚어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간 거니까요. 예. 그것은 첫 단추를 우리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잘못 낀 것을 우리 야당 의원들이 가서 조금이나마 그것을 좀 맞춰보고자 한 그런 좋은 취지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역시 이제 야당 의원에서 조금 변호를 좋은 취지로 하셨는데 한마디 더 덧붙일 게 있습니다. 원래 지옥으로 가는 문은 다 선한 의도에서 출발합니다. 예. 일단 저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료를 구하러 일본에 간다?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자료를 그것도 한국의 국회의원이 예. 현지에 가서 현지 공무원도 못 만나고 공공기관 사람들도 못 만나면서 자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여론이라는 게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게 여론인지 저는 정말 21세기 이 AI 첨단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정말 무능한 정치의 단면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건 역시 우리가 포퓰리즘을 지향하는 보여주기식 정치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정치는 대통령이 못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뭔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액션이 필요한데 여전히 간다는 행위, 언론 플레이,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오는 거, 그것이 비난이 받았을 때 또 그것이 여론화되면서 본인의 일종의 정치를 하는 걸로 네. 이 피드백되는 이런 정치 풍토,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정책으로 조금 돌아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권에서 좀 얘기를 했죠. 대학생들 1,000원만 내고 아침을 먹는 거, 대학생 1,000원 아침밥, 1,000원 학식. 이렇게 돌아보고 싶은데 야당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모처럼 여야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길래 이 여야가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는 겁니까? 이거 보니까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어, 합치가 돼서 정부까지? 같이 하자는 겁니다. 정부도 이제 농림축산부에서 예산을 배로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야당의 정책위 의장 네.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 여당의 정책위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하자. 확대하자. 네, 그러니까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공개석상에서 그런 야당의 제안이 와서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래간만에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 1,000원 학식이라는 게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겁니다. 대학생들의 복지를 일단 학생은 확대- 1,000원만 내고 내고, 밥을 먹는 거죠. 아침밥을. 네, 아침밥을 1,000원 내고 보통 그 한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하는데 학식을 학생은 1,000원.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농림축산부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거기에 1,000원? 1,000원. 그 나머지는 이제 학교에서 대학이 부담. 대학이 나머지는. 부담하는 건데요. 이걸 좀 스토리를 좀 찾아보니까 예. 한 2012년에 그 삼육대학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삼육대. 네, 삼육대에서. 그 다음에 2016년에 서울대에서 시작을 하고, 예.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이것을 정책화한 것은 2017년에 농림축산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게 보면 대학교에서 하는데 교육부가 아니라 농림축산부에서 사업을 시작을 해요. 교육 예산이 아니고 네, 농림축산 예산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아침밥을 주는데 아침밥 그 메뉴에 빵이 아니라 쌀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농림축산부에서 그것을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쭉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여야 간에 서로 이제 자기네가 시작했다 주장을 하는데 뭐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대학생 복지 차원 그리고 쌀 소비
이러한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예산이라 이제 사업이라 예. 여야 정의 공이 어. 한 몫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요즘 뭐 돈 벌어가면서 대학을 다닌다는 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뭔가 복지 확대를 위해서 한 측면에서는 필요할 텐데 돈이 학생들은 1,000원만 내니까 괜찮을지 모르지만 정부 또 예산 들어가지 대학이 돈을 또 많이 들어갈 텐데 대학이 그 정도 능력이 있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일부 확산되면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 학교마다 졸업생들에게 기부금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졸업생들에게? 네, 그러니까 이제 졸업한 동문들에게 이 1,000원의 학식 확대를 위해서 뭐 자발적인 기부들을 받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이야기는 이게 뭐 소규모로는 할 수 있지만 점점 규모가 커질수록 학교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맞는다는 얘기죠.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김정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교육부가 아니라 농림축산부에서 이 예산을 대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 예산이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아요. 예, 특히 이제 교육 지방교육청 예산이? 예산이 많이 남아서 예. 그걸 지금 대학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조정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뭐 대학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요즘 학생들이 아침밥을 거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해요. 예. 또 우리가 학생들 경우에는 쌀 소비보다 다른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이 탄수화물에서 얻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양분들이 결핍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게 우울감이나 또는 졸려움, 무기력증으로 나타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부 이렇게 해서 이 정책이 융복합 정책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아침밥을 좀 먹는데 그렇다면 지금 물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1,000원보다 다소 가격이 높아져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치면 우리가 지금 쌀 소비 부진한 측면에 있어서 건강한 한 끼를 먹는 거, 한 끼를 더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건강한 밥을 먹는 게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좀 새로운 무브먼트처럼 일어날 네. 수 있다면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단발적으로 좀 하다가 말거나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냥 한 번은 좀 주목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쌀 소비나 뭐 학생들의 복지, 건강 증진도 일정 부분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일회성 정책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취지와 이런 걸 보면 조금 두 분도 공감하는 측면도 있고 더 그러나 좀 보완해야 될 측면도 있는데 대학이 재정이 정말 빠듯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우수한 교원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죠. 낡은 기자재를 바꾸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밥 먹이는데 돈 쓰다 보면 그런 더 중요한 일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프로의 작가님이 저 기재부 출신 아니신가 싶어요. 너무 재정을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정부하고 상관없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학교가 학교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한 건 2017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근데 그 예산을 어떻게 했느냐? 그 학교 자체 예산을 하던가 아니면 조금 전에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졸업생들이 그 대학 동문들이 발전기금 내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정 말씀하신 데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재정을 조정하는 방안 그것도 네. 있고요. 지금 대학교 이제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특히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편법으로 재단에 뭐 자회사를 만든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정을 보충하는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좀 개선하는 방안을 좀 고려해서 대학의 재정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꾸려갈 건지 그거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튼 뭐 학생들 밥만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질을 높이는 또 좀 본질적인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무거운 또 민생 주제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인 국민들, 이제 성인 국민이라면 1,000만 원을 좀 싸게 다 빌릴 수 있도록 하자. 기본 대출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걸 추진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김연아 의원님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본 시리즈를 계속 해왔는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생각 같은데 이 기본 대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정책의 특징이 하나 있죠. 예? 전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무조건 나눠주는 정책.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기본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 대출이 절실한 계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기본 시리즈로 나가야 되는 건지 결국은
굉장히 무차별적인 복지의 계속 확대 생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번에 이제 양곡관리법도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이더라고요. 남는 쌀 무조건 사주는 것도. 네. 근데 우리가 잊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네. 정부 돈은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입니다. 예, 저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 전기요금을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조금씩 현실화했더라면 서울 지하철 요금이나 공공버스 요금도 10년 전부터 조금씩 현실화했더라면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에 따른 에너지값 급등에 따라서 예. 갑자기 요금을 올릴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어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표를 의식해서겠죠. 그렇게 해서 밀어놨던 그 정책의 폭탄이 결국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민생에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대출과 관련된 거, 뭐 저이자, 그다음에 중이자, 그래서 대출에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 대출의 문을 열어주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금융 시리즈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넓히는 게 필요한 거지. 지금 굳이 모든 국민들에게 1,000만 원씩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그냥 이재명식 그 기본 시리즈의 확대 재생산이다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기본 시리즈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잠잠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에서 이런 정책을 좀 당 차원에서 밀고 나갈 그런 계획인가요? 의원님께서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말을 했는데 그 정확한 워딩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워딩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 금융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거긴 한데 이게 앞에 붙는 게 수식어가 많아요. 시기적으로 우선 중장기적으로 이게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또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장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소득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경기도지사부터 시작해서 당의 후보로 나서서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보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하자 이것이 아니고 기본 금융을 또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금융 소외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이제 빌리기가 더 쉬운 반면에 돈 없는 사람들은 빌리기 어려워서 제2금융권 가고 사기금융 가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례도 있는데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걸 제시한 거고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자. 장기적으로 검토해 그런 것이죠. 이걸 당장 뭐 이렇게 내일서부터 당장 시행하자. 1,000만 원씩 주자. 이런 것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선 때 기본 시리즈를 얘기해서 다시 이제 나름 검토를 해서 이제 곧 추진할 정책으로 이제 좀 국민들이나 언론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중장기적 사회적 합의 좀 복잡하네요. 그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도 좀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한국말은 처음에 어느 단어로 시작하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지는 이재명 대표 발언을 두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갑자기 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김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그것도 여건이 되면 하자는 건데 저도 오늘 앵커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 시점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것을 던지는 화두를 던지는 그 저희는 뭔지 잘 모르겠어서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치권이 이 민생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할 수 있는 지금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민생의 절박함에 대해서 그 절실함을 정말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정당이 어느 한 군데도 없어 보여서 저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김정은 의원님, 기왕에 이재명 대표가 뭐 중장기 사회적 합의라는 조건을 내밀었지만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우리 성인 인구를 뭐 한 3천만 치면 1,000만 원씩 빌려주면 300조잖아요. 만약에 부실 대출이 한 5조만 돼도 부실률이 5조만 돼도 15조가 빵꾸가 나는 건데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좀 생각을 여러 가지 좀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비슷한 사례가 지금
그 대선 과정에서 이제 우리 당의 이제 김병욱 의원이 예. 기본금융과 관련돼서 이제 법안을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때 예. 이제 그 일부 언론에서 비판도 이제 비슷한 겁니다. 예. 이제 전체 청년들에게 일정 수준의 뭐 1,000만 원 이제 그거를 정부가 다 이제 대출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였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정부에 맡겨서 정부가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정부 재정이 얼마나 부담 가능한지 그런 것도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병욱 의원 법안도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서민금융진흥원의 해당 개정을 만들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만 놓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할지는 정부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이거 전체 그 정책의 모델을 짜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본금융이라든지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보면 잘 아실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제1호에도 역시 기본소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그리고 이것이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본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재명 대표의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간판 정책, 네. 간판 정책, 고유 정책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노후연금을 소득과 관계없이 주자고 해서 그 정책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수와 진보와 상관없이 과연 필요한 곳에 정확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어떤 정책이냐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중장기적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여튼 빚을 계속 더 지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문재인 정부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정책에 가장 비판했던 게 있었어요.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이었죠. 빚내서 집 사라. 그래서 빚을 권하는 사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본 소득과 기본 부채는 지금 다르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고 있는 거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기본 부채 시리즈입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빚을 지게 해주자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빚 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쉽게 빚을 지게 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게 이게 지속 가능하며 또 거기에 국가가 보증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전제로 한다면 이건 결국 저는 다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좀 비판드리는 이유는 기본 시리즈라는 본인의 정치적 정책에 계속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 굉장히 어거지적 정책을 또 가져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예. 싼 이자로 빌려주면 그걸 받은 사람이 이자 많이 주는 곳에 다시 예금을 해서 그 차이만 또 따가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거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고 그런 지금 사람 말씀드린 많으실 것 대로 같은데. 예. 연이율 10% 이상, 20% 이상 그렇게도 돈을 못 빌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배려를 분들이 하자. 지난번 보니까 그게 그렇죠. 많긴 예. 해요. 네. 그런 취지입니다. 돈 빌리지도 않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가서 이제 돈 빌리라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것을 정책 목표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튼 뭐 이제 기본 대출 시리즈가 과연 당이 어떤 기본 정책으로 추진이 될지 안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관련 저희들이 앞에 잠깐 쌀 한 공기, 밥 한 공기 얘기 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부가 이제 그 거부권을 행사한 후에 대책을 내놓았어요. 대안이라고 하죠. 쌀값 20만 원 유지 그리고 쌀 직불금 대폭 확대. 김종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부와 여당 다시 대안을 내놓은 그 내용 우선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어떻습니까? 대안을 우리 여당이 평가부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동안 그 민주당 주도로 이제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정의당과 물론 같이 해서요. 그거에 대해서 그 거부권을 제1호 거부권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그렇게 했던데 그동안은 사실은 정부 여당에서 대안을 특별히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안으로 이제 3가지 대안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제 이걸 제시하고 두 번째는 20만 원으로 가격을 유지하겠다. 세 번째는 농업직불제 예산을 확대하겠다. 이런 건데요. 첫 번째 전략작물 직불제는 잘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법안 내용이 2가지입니다. 그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 내용이 쌀을 강제 매수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전에 사전 조정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 조정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제도입니다. 지금. 전략적 물집불제가요. 예. 기존부터 계속 해왔던 거고요. 그것을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음. 그리고 그 이번에 법에 들어간 쌀 생산 조정 제도도 기존에 있던 것을 해왔던 것을 법에 명시적으로 둬서 행정부가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라. 이런 취지니까요. 이건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번에 좀 대안으로 좀 들고 와서 좀 예.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다행이긴 한데 전략적 집불제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도 있었어요. 근데 예산을 작년에 국회에서 할 때 정부 안에서 깎였어요. 당초보다. 근데 우리 민주당에서 한 1,000억 정도 더 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야당도 좀 동의를 했었는데 정부가 반대해서 한 470억 정도 좀 조금 증가된 그 예. 정도 겁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20만 원 가격 지지 정책. 예. 한가마니당 한 가마니당 80kg 한가마니당 20만 원. 그거는 본래 문재인 정부 때 2019년에 여야 정의 합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합의까지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시행을 하다가 그 시행의 전제가 뭐냐면 그걸 하고 그 가격 지지 정책이 안 되면 정부에서 안 된 만큼을 사주겠다. 예. 그렇게 농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 네. 김 의원님께 잠깐 중간에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쌀 20만 원 유지라는 게 명확하게 뭐 가격 지지하겠다, 가격을 보조하겠다 확실한 그런 목표예요, 이게? 일단 여기에 전제 조건은 예. 올해 단년도입니다. 올해만 예. 20만 원을 지금 유지하겠다는 올해만 거예요. 네, 우선? 그렇죠. 그래서 그 20만 원이 앞으로 계속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제가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2020년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그런데 음. 그 사이에 지금 쌀값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었죠. 특히 한 2021년, 22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 20%씩 쌀값이 떨어졌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정부가 이 시장 개입해서 좀 쌀 수급에 쌀 가격을 조정해야 될 충분히 개입의 가능성이 있었고 예. 또 그럴 의무도 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법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농민들의 손해가 많이 누적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어도 한 3, 4년 준 수준인 20만 원으로 일단 책정을 한 것 같고요. 예. 또 이것의 출발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야당이 무리하게 그 통과시켰던 법 자체가 남는 쌀을 무조건 다 사주는 법이었잖아요. 강제 수매를 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태보했을 때 이제 우선순위로 보면 일단 최근 몇 년 동안의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손해본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좀 보전을 해준다는 것.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이에 뭔가 대책을 만들겠다는 것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대책은 아마 여야 새로울 게 없을 거예요. 예. 다만 이제 실천의 문제이고 또 얼마나 이게 그 벼농사를 지으는 농가 가구들에서 네. 현실적으로 이 작물들을 전환하고 예. 혁신적인 농업 방법으로 좀 전환하느냐라는 실천의 의지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롭게 대안이라고 제시한 것은 남는 쌀을 무조건 사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일단 브레이크를 걸고 예. 최근 몇 년 동안의 손실을 좀 보전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농민들이 됩니다. 좀 환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제 나올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 대안에 대해서. 근데 뭐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법이 통과돼서 거부되는 것보다는 대통령실에서 거부하면서 이 정도 대안을 제시를 하고 예. 좀 대체 작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금을 늘린다면 저는 농민들께서도 크게 반발 없이 수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부와 여당이 대안을 내놓았고 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다시 가잖아요. 그럼 예. 야당은 어떤 지금 계획을 갖고 있나요? 우선 다시 넘어왔으니까 이제 예.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재의결을? 네, 재의결을 해야 되고요. 재의결 하기 전에 예. 오늘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데 예. 이제 3+3 예.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 그리고 원내대표 그다음에 농해수위 간사 여야 간에 그렇게 좀 공개 TV 토론을 하자. 공개 TV 네. 통하자. 그래서 국민들께 솔직한 의견을 많이 여쭈고 예. 그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재의결을 하자. 재의결하자. 재의결을 할 때는 이것은 이제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돼 있습니다. 비밀 투표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법안 심사할 때는 기명 투표로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네. 공개가 되는데 이것은 다시 넘어와서 할 때는 비공개로 하게 돼 있어서 그동안 농해수위에서 이제 심사할 때 보면 그 여당 의원들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재투표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투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네.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될 다음 것 주에요. 같습니다. 네. 근데 이와 관련돼서 이 법안과 관련돼서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한 번 속는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19년에 그 가격 지지 정책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기재부를 포함해서 농림부에서 매수해 주겠다 했는데 매수는 안 해줄 거거든요. 재량,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량 사항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재량 사항을 의무 사항으로 바꾼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격 유지 정책은 왜 폐지를 했냐면 그제도 있었지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장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기재부 논리로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가격 유지 정책은. 정부에서 가격을 정해놓고 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유지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쌀을 생산을 사전에 조정을 하자. 예. 그건 기도에도 해왔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튼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TV 토론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야당이 해보는 게 제안했는데 여당이 좋겠습니다. 받아서 할지 그리고 거부권 재투표는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금요 경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아 전 의원 그리고 김정우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